태강산업 우리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집인데 태강산업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200m 좀 올라가면 태강산업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거기 동북중학교를 거기서 나왔어요. 건너편에 이제 충무초등학교 순천에 있다가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그 충무초등학교 다녔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충무초등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17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체되는 건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세운상가 있잖아요. 네, 그 세운상가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대로 세운상가 개발이 되고 뭐 만가구에 아파트가 들었으면 학교 다닐 데가 없는데요. 공립인데 사립을 보내면 좋지만 돈이 되나요? 돈이 되는 뭐 리라 같은 데는 학교 인원 수용할 인원이 이제 안 되고요. 그럼 새로 어디 학교를 만드셔야 되는데 충무초등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세운상 가서 바로 걸어서 충무초등 얘들 뭐 통학을 시키고자 해도 아침에 회사 출근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힘들거든요. 얘들 학교 아직 어린 애들은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나올 때도 데려오고 이렇게 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험한 세상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태광산업 같은 거는 제가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랍니다. 우리 집 앞에 여기 대로변에 수정역그 앞에 있는 이렇게 빨간 벽돌 집이 2023년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지가가 더 상승했겠죠.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한 평당. 대로변 우리는 거기에 딱 집이 30m 떨어져 있고요. 걸어서 총 30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얼마일까요? 거기는 장사가 안 된. 사람이 왔다 갔다 잘 지나다녀도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먹자골목에서 장사 이렇게 식당가이기 때문에 50년 이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태광산업 같은 데가 이제 만약에 그 부동산 개발을 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태광산업대로 그 주변에 쌍림동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피스 빌딩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 고도 하나를 보면은 CJ를 시켜줬잖아요. 그럼 여기를 안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은 쌍림동 이쪽에 광해빌딩 그 건너편에도 쭉 이렇게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기판 수리라든지 이런 인쇄업종도 제가 보기에는 저기 동대문 쪽에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이렇게 전자기판 수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산업을 육성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많은 신제품이 나와서 온라인을 살 사람만 있으면 사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만든다든지 수많은 신상품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세운상가에 있는 인쇄하시는 분들도 이 빌딩을 막 오피스 빌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거나 도심에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외곽으로 나가시라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죠. 현실적인 대안이 동대문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다 오피스 빌딩 언제 지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동대문은 지금 공실이 많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반도체 기업들, 뭐 전 세계 그다음에 공장 섬유 공장들 있잖아요. 섬유 공장들이 거기다가 되면은 거기 동대문의 패션 산업도 활성화되려는 그 앞에 가가지고 다 전국에서 들어와서 섬유를 의뢰를 하면 한국의 이렇게 패션 섬유도 성장하지 않겠는가. 섬유 공장들이 이제 제조하는데 거기를 입주를 시키거나 인쇄하는 데도 이쪽 동대문 쪽 입주를 시키거나 반도체 기판 수리하는 용산 같은 데 세운상 같은 데 입주를 시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광산업 같은데 우리 집 앞에 지금 대로변에 있는 게요. 장충동사무소 그 위에 있고 좀 올라가면 장충체육관 있고 한 평당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태광산업 땅은 더 큰 도로변이거든요. 우리 앞에 건물 도로보다 더 커요. 한 평당 2억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당 옛날에 저 동북장 근데 몇천 평 될래나 CJ가 2000 앞에 있는 CJ 빌딩이 2000년 2000 몇 년도인가 앞에 있는 한 8천억 될 것 같은데 CJ 빌딩이 CJ 빌딩 CJ 빌딩이
중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광산업 건너편에 있는 게 지금 한 8천억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태광산업보다 여기 땅 평수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지로 여기 가서 여기 충무로 쪽이 있죠. 충무로 쪽 이쪽에 가지고 동대문 쪽으로 가는 쪽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이게 CJ 빌딩이 지금 아마 8천억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지고 태광산업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태광산업 빌딩의 평당 가격이 잘 팔지도 않겠지만은 평당 가격이 최소 2억 원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몇천 평 될 텐데 동북중학교를 거기서 나왔어요. 태광산업 땅 평수를 볼까요? 그래서 거기를 태광산업의 빌딩 저기 CJ처럼 들어올 자기네들이 계열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흥국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부동산 개발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데 시세 차익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 자기네들한테 돈 나눠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서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요새는 뭐 청화소다 공장 증설 이렇게 투자 규모 2027년까지 증설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태광 고품질의 가발 소재 원사 모다크릴 수출 판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섬유 석유화학 계열사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한 평당 한 2조 2천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한 평당 2억이 넘을 거. 여기 앞에가 우리 집 앞에가 1억 5천이니까 거기는 대로변이 더 커요. 그다음에 딱 코너에 위치해 있고 코너 바로 좀 올라가서 좀 있긴 한데 거기도 굉장히 큰 대로변이라 우리 여기보다 훨씬 더 도로변입니다. 이런 부분을 태광산업도 돈도 많네요. 태광산업의 순위 현금이 6조 몇천억 있다. SK 브로드밴드 지분을 4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티브로 아직도 이게 태광산업이 가지고 있나 본데. 순현금 자산이 한때 1조 1천억, 이제 1,500원 어치 상장 주식, 8천원 어치 SK 브로드밴드 주식, 8천원 어치 투자 부동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태광산업이 크다라는 거죠. 아주 그 땅만 해도 몇천 평 될 텐데 그 땅만 해도 제가 동북중학교를 나서 중학교니까 몇천 평 돼야 되겠죠. 몇백 평이겠습니까? 몇천 평 한 평당 최소 2억은 넘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개발하시면 엄청난 돈을 벌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무로 쪽에 고도 하나가 이루어졌잖아요. 세운선과 개발하고 충무로 그래서 왕십리 이렇게까지 쭉 연결선에서 여기 보면 고가를 치우셨잖아요. 을지로 이렇게 동대문 쪽으로 가는 거하고 을지로변에 가지고 고가도를 철거하고 그 후로 여기 빌딩이 거기 가로세를 해가지고 동대문 쪽하고 장충동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이제 빌딩이 옆으로 쭉 이렇게 옛날 건물들이 헐어지고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왕십리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시의 정책이라는 거, 시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요. 저도 옛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철거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 한양공고를 과학기술고등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과학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면 과학기술 뭐 가전도 제조하고 기판 제조라든지 가전 제조하는 이런 기술로 바꾸고 그렇게 해주면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명문고로 이렇게 등극하게 될 텐데 성동여자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보면은 그 시구문이 있어요. 시구문이 있는 문화재인데 그 앞에 시구문 시장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쪽을 헐어가지고 이제 앞에 도로편에 가지고 빌딩이 입지가 들어설 입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들어서기엔 좀 그렇고 빌딩 그 신당동 쪽에 아파트 건설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라인이 쭉 나가는 게 이게 빌딩이 그 정도 빌딩이 들어설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쭉 해가지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빌딩이 하는데 거기 저기 저 왕십리로 내려가는데 왕십리 시장을 지나서 여기 보면은 주유소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위로는 올라가면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밑에는 옆에 오른쪽에는 거기 무슨 교회 하나가 있고 성동 여자고등학교만 그거 있더라고요. 거기도 과학기술고로 다 바꾸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거기 그 주유소 올라가는 옆에 야산 같은데 약간 지대가 높아요. 거기는 약간 아파트 용지로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아파트를 가도 무분별하게 딱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신당동이 낙후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신당동 쪽에 좀 이렇게 후미진 곳에 이게 전부 다 헐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민들 가운데 이게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빌딩 용지로서 이렇게 여기서 충무로 쪽에서 고도화나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쪽에 쌍림동에도 고도화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CJ 빌딩은 엄청나게 높게 짓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차별화되고 광해 빌딩 바로 앞에 이쪽에 지금 이제 쌍림동이 옛날 주택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개발이 돼갖고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면은 상업적이라서 이쪽까지 우리 집 있는 쪽까지 이게 사실상 그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인 식당 걸목이기 때문에 5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이쪽에 3종 일반 주거나 아니 50년 이상 장사한 데를 갖다가 2종 일반 주거로 묶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3종 일반 주거나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 놓으면 50m까지 증설할 수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요. 이쪽 골목은 태광산업 이쪽에는 옛날에 저도 식당을 했는데 태광산업 우리 건물의 식당인데 태광산업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식당산업 다른 데 가는 바람에 빌딩 갖고 있죠. 근데 갖고 있네. 여기서 손님이 이제 없어졌어요. 주변에. 이쪽 골목 태광산업이나 이쪽 골목은 다 이렇게 상권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만약에 배당산업이 개발을 해가지고 오피스로 해서 서면은 거기도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해야 되니까 건너편에 이제 CJ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밑에가 전부 다 식당거로 바뀐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식당을 하셔도 되고 그 건너편은 밥 먹으러 갈 때가 그렇게 마땅한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건너편은 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냥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장충체육관 같은 데는 이렇게 그렇죠. 그 공연 같은 거 한류 가수들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주거나 버스킹 장소로 개방을 해주면 핫플레이스가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족발집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족발집에 신세계 건설, 신세계 건설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옛날 집들이 있어요. 이북 실향민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도 굉장히 넓어요. 지대가. 거기도 개발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쪽은 약간 손님이 덜 가요. 이쪽 라인에만 오죠. 사람들이 지하철이 있다 보니 태극당 쪽으로 이쪽으로만 다니고 그쪽은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녀요. 족발집은 다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장사가 안 돼요. 그쪽은. 그 건너편에도 장사가 안 되고 이쪽 라인은 우리 수정약고 앞에 제가 우리 꼬마 빌딩이 우리 집 앞에 30m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떨어져 있는 데는 그쪽은 그 도로변에 있어서 24평인데 1억 5천에 팔렸다 그랬잖아요. 1억 5천. 2023년 지금 2년 지났어요. 이거 더 올랐죠. 그래서 태광산업당 한 최소
대도로변, 큰 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최소 한 평당 2억 이상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무슨 아파트 짓는다 그랬는데 여기가 고도 하나 고도 몇십 년 동안 왜 여기를 묶어놨겠어요. 예, 남산 조망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방공망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고도 하나가 이뤄서 여기 지역도 이제 8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고도 하나가 여기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집 있는 쪽도. 그래서 한 8층까지는 건설을 해서 여기도 다시 또 이렇게 빌딩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피스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아갖고 사실상 상업지구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안쪽은 다 헐어내고 이제 빌딩으로 지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게 좀 걸리는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림동 쪽도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고 태광산업도 또 부동산 개발을 만약에 자기네들이 한다면 엄청난 시사차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여기 앞에 조그만 꼬마 빌딩도 한 평당 1억 5천에 팔았는데 태광산업과 같은 큰 도로를 끼고 있는 데가 2억이 안 넘는다는 게 이상하죠. 한 평당 2억이 최소 넘는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무초등학교 그 앞에는 학생 수는 173명밖에 안 됩니다만 저도 거기 나왔어요. 근데 거기 나왔는데 세운상가가 개발이 되면 만가구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 학교가 얘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 초등학교는 사립이라서 그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학교 학생 수요가. 그래서 그래서 공립이라는 게 시내에 그렇게 마땅히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있을 텐데 거기 만약에 세운상가를 개발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이 걸어갖고 총총총 해갖고 저기 충무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뭐 이게 청구역에 흥인초등학교 있더만요. 흥인초등학교 그 청구초등학교는 학생 수 500명이고 흥인초등학교가 한 학생 수가 300명 조금 넘습니다. 300명이고 그 옆에 건너편에 장충초가 300명 넘고 근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이게 더 인구수가 급감하게 되면은 200명 단위로 떨어지면 흥인초등학교 거기 입지가 좋잖아요. 대로변에 있어서 그거 장충초등학교로 통폐합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아주 장기적인 미래의 일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강남에 이제 투자가 강남 8학군이 이제 무너지고 뭐 이게 서울대 연세도 고려대는 취업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로 유학 가던 것이 이제 3만 명 유학 가던 것이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서 제주도로 가고 있다.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우니까 미국 대학의 입학률이 한 90몇 퍼센트 되니까 굳이 미국에 엄청난 돈을 그 기러기 아파해서 헤어진 제 이산가족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주도로 다 가시나 봐요 요새는. 그래서 교육의 중심이 앞으로 제주도로 바뀔 것 같고요. 지금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동 같은데 수입차가 뭐 제주도에 제일 많아요. 부자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강남 쪽에 이제 전세 수요 들어가던 대치동이라도 이런 전부 다 전세 수요 들어가던 애들이 이제 없어요. 얘들이 이렇게 저출산이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 저기 아파트를 갖다가 개포동 쪽으로 갖고 아파트 큰 대단지를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는 가면은 이게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강남역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려면 너무 교통이 막혀서 저도 못 오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통을 잘 알죠. 거기서 시내로 들어오기가 교통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배드타운 정도 될 것 같은데 고령화로 가다 보면 그래도 사실상 강남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교육열, 강남 8학군 교육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만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지방에서도 올라오거든요 전세 수요로. 근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어지고 제주도로 이제 분산이 되면 사실상 강남 부동산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에 저기 강남 부동산에 저기 개포동에 앞에 있는 거 무슨 마을인가? 이게 구룡마을, 구룡마을 거기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개발을 해도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반포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여기 남산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남산 아파트가 남산타운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평당 매매가가 3,646만 원이랬는데 신당동 남산타워 신당동 매매가가 3,646만 원 너무 싸죠. 너무 싼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싸요. 그래서 여기 압구정 아파트는 보면 남산 아파트 평당 가격을 봅시다. 3,675만 원 정도고 시공사가 현대건설 동아건 SK건설이네요. 아파트 중수는 지하 3층 지상은 11층에서 18층까지 5,152대 대단이죠. 대단인데 이 부분이 3,785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고 남산 아파트는 여기 나오네요. 3,785만 원 너무 싸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압구정만 올라가도 한 평당 1억 이게 압구정 평당가가 얼마냐면은 1억 6천 1억 6,622만 원 이렇게 보면 강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동호대교 탈 수도 있고 한남대교 탈 수도 있고 반포대교를 탈 수도 있어요. 터널 통해서 그럼 되게 편리하거든요. 지금 그 교통 편리 요새는 다 쿠팡이도 보면 다 갖다 주지 않나요? 갖다 주기 때문에 백화점도 잘 안 가는 상황인데 백화점도 시내 백화점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압구정 현대 그 동호대교 통해서 곧바로 들어가면 곧바로 바로 앞이에요. 근데 압구정에서도 접근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압구정 아파트하고 현대 되게 앞 백화점하고 약간 붙어 있긴 한데 되게 거기도 오래됐죠. 그래서 간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뭐 시설이 따로 좀 편의시설이 주는 그것도 없어요. 없는데 약간 강남 8학군 수요 강남 쪽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차이 나죠. 거의 몇 배 차이입니까? 이게 4배 40니까 4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오히려 더 널널하고 대단지인데 여기가 압구정 아파트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또 반포 아파트 같은 데도 대략 이 정도 가고요. 그 앞에 이제 그 반포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더라? 이게 반포 쪽도 지금 많이 올랐죠. 반포 아파트의 평당가도 1억 2,066만 원 이렇게. 반포 사이는 약 8,771만 원이고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는 이게 1억 2,2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 반포 이거에 비해서 너무 센 편이죠 사실은. 그래도 반포가 조금 그나마 좀 싸네요. 이게 강남 쪽 여기가 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더 좋은데 왜 거기서 강남 8학군이 깨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옥수동도 있고 금호동도 있어요. 금호동도 있는데 입주는 남산판 아파트가 훨씬 입지가 제가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기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옆에 이제 삼성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또 저기 신당동 쪽으로 올라가면 또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려면 이제 이쪽에 있다 건설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당동 쪽에서 장충체육관은 이제 한류스타 공원 장소로 만들거나 그 앞에 이제 제가 보면 괜찮은 남산도 있고 남산을 끼고 있어서 남산을 올라가서 조깅도 해도 되고 자동차로 드라이브해도 남산 공원도 있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남산 쪽이 밤에도 안전하면 참 좋겠네요. 밤에는 좀 꺼려지는데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두컴컴해요. 어두컴컴하고 네. 경찰도 왔다 갔다 순찰을 갔다 새벽에도 왔다 갔다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남산공원 쪽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남산공원 밤에도 간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순찰을 갖다 아예 그냥 대기를 해놓고 이렇게 경찰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거기 대기 장소에 경찰 하나 이렇게 파출소 정도, 파출소보다 못한 약간 그런 거 경찰에 좀 쉴 수 있는 장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대놓고 좀 거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강남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는 투자 메리트가 올라갈 여력이 없다. 뭘 하려면 하겠지만 강북 부동산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 이제 조망을 받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직 이착륙 시대가 오게 되면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 쪽도 이제 조금 아파트는 좀 자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 하나 없어지면 거기 가치가 이게 상당히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수직 이착륙 시대는 지금 당장 기술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도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만들기 쉽거든요. 저도 군사무기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제트 엔진 드론도 이만한데 이렇게 제트 엔진 달았더라고요. 이런 소형 제트 엔진을 가지고 소형으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고 이렇게 원방향으로 만들어서 앞뒤 위 아래 좌우를 이렇게 해서 엔진을 둬서 언오프 방식으로 연소실을 둔다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거. 또는 잠수정이다. 그럼 잠수정 같은 데서도 프로펠러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든 이렇게 앞뒤 위아래 좌우로 해가지고 미사일을 타고 이렇게 탁 피하고 이런 식으로 군사무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직 이착륙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F-35는 수직 이착륙 하고 있다.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도 안드레일에서 만든 드론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거든요. 모스크 스페이스X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점 안 드세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아니 소형 제시엔드에다가 이런 거 좀 밑에다 놓으면 되지. 밑에 F-35는 옆으로 했다가 밑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고 있거든요. 그냥 만들면 될 텐데. 수직 이착륙용으로 소형 엔진 만들어서 소형 연소실 만들어서 수직 이착륙하고 아니면 제 방식으로 이렇게 땅을 태운다고 해서 옆으로 배치해 가지고 수직 이착륙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작은 소형 엔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옆으로 비행체 무게가 무거울 때 땅을 태우지 않고 위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요. 사슴 분사의 어떤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주는 기술로서 그것은 프로펠러도 가능하고 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의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압축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행하는 곳, 이렇게 전체를 쏘거나 비행체 전체에 막을 형성해서 마찰열로부터 보호하거나 이런 기술을 쓰고요.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기체 내부에서 초고속으로 비행체가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압력을 형성합니다. 철판 같은 거는 자동차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여러 겹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이런 형태의 격벽 처리. 그래서 이런 것을 철판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범퍼에도 사용되는데 다른 것을 해놓으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거, 여러 겹으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행체가 초고속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저기 조종사가 이제 눈으로 시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비행체 안에 이렇게 약간 저는 원형 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앞뒤 위 아래 좌우로 둬서 움직여 좋고 잠수함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잠수함이 무슨 육안으로 봅니까? 나 웃긴다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가셔도 잘도 움직이잖아요. 비행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동 전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종사 안에 들어가서 스크린으로 카메라로 모든 것을 주위에 앞뒤 위 아래 좌우를 동시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구형 전투기냐 원시인 무기냐라는 거죠. 잠수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잠수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움직이는 로버 플랫폼을 달아갖고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잔망경 방식이 아니라 앞뒤 이렇게 360도로 카메라 찍고 위아래도 찍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또는 초점을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를 둬가지고 다각도로 찍어갖고 찍는 것 이렇게 안 움직이고 또는 그래서 두 개나 몇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360도 안테나 레이더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아래까지도 가능하고요. 뭐 방향대로 두면 되죠. 화면을 통합시키거나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삼만경에다가도 잠수함에다 이거 달아갖고 움직이시면 제 기술. 위성통신도 가능하다. 1km 줄을 내갖고 로봇 플랫폼 움직이는 플랫폼 만들어 잠수함에서 끄집어내서 쭉 올라가서 위성통신 TV까지 시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들키면 도망치면 이제 끊고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것도 하나 올려보내면 되니까. 안에다 공기를 입출력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그랬죠. 1km 공기 입출력 장치를 넣어가지고 잠수함 물밑에서 멀리서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인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내보내고 이어달리기 식으로 모터를 중간중간 놔주고 가지고 이어달리기 식으로 해서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부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공기통 메인 거 싫으면 자연 공기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부표로 띄어가지고 싼 거는 부표 아니면 로봇 플랫폼에서 좀 비싼 거는 그래서 물에 이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이런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카메라다 그런 바닷속에 이렇게 긴 유선줄을 1km, 2km, 500m 이렇게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찍어주고 실시간으로 전송하고요. 그래서 배에서 이제 그래서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닷속을 전송할 수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육지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대해 지하 공간 같은데 또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잠수부들이 통신하거나 무선 송수신 장치, 중계 장치를 달아서 바닷속에서 일정 거리에서는 통신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